안녕하세요. 작곡가 김용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악 작업을 처음에는 이제 스튜디오 세션, 피아노 세션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작곡, 편곡 이렇게 이제 어떤 제작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쓴 곡은 대략 이것저것 합치면 1,400~500곡 정도 되고요. 뭐 다작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음악 안에 파묻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음악 선생님이셨고 어머님이 피아노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악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또 그때는 뭐 아버님이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생활이 넉넉하거나 이러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어머님이 집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셨어요. 피아노 한 대를 두고. 근데 이제 수험생들은 새벽에 오거나 밤늦게 오잖아요. 학교 공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린 유년 시절을 이제 깰 때 피아노 소리 듣고 깨고, 잘 때 피아노 소리 들으면서 자고, 이랬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작곡가로서 직업을 갖게 된 아주 뭐랄까 천혜의 조건이었다고 하나 할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악의 환경에 접했고, 그러고 이제 한양대학교 작곡가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클래식 작곡을 전공했고요. 김광석 형에게 줬던 사랑이라는 이유로, 또 김건모에게 줬던 첫인상, 이러면서 이제 히트곡을 하나둘씩 만들어내게 됐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뭐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부터 쭉 이제 음악 생활을 한 거죠. 뭐 이렇게 쭉 대략적으로 감성적인 위주의 곡들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 음악으로는 엽기적인 그녀, I Believe가 들어가 있는, 그걸 시작으로 이제 좀 많은 영화 음악을 했고요. 드라마는 올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몇 년 전에 눈이 부시게 라는 드라마까지 음악을 했고, 뮤지컬은 첫 작품이 스타가 될 거야, 그 다음에 겨울나그네, 또 겨울연가, 또 엄마를 부탁해, 이런 뮤지컬 작업을 했습니다. 곡을 쓸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내 경험치 때문에 뭔가 조심하거나 혹은 차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득이 됐든 실이 됐든, 왜냐면 100% 좋은 것도 없고 100% 나쁜 것도 없잖아요.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용해돼서 음악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런 것들은 노력으로도 가능한 것이고 혹은 천성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 그래서 저는 예술 작가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동심이라고 생각해요. 천진난만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동심이 가장 중요한 그 모티브의 원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티브는 마음에서 어떤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감은. 근데 이거를 만들어가는 3분이나 5분 혹은 긴 음악을 만들어가는 거는 그야말로 설계거든요. 그때는 그 설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악에서 폼, 그 형식이라는 것도 뭐 우리 어릴 때 ABA, 뭐 ABC, 뭐 형식, 두도막 형식, 세도막 형식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 이유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건 진짜 설계죠. 머리로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모티브는 마음으로, 프로세스 만들어가는 과정은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서사적인 음악이 되게 좋아했어,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2마디, 4마디가 반복되는 패턴 하에
위에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랩으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일종의 타악기 개념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멜로디를 많이 써요. 더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아지는 거죠. 그게 사회나 문화하고도 연관이 좀 있다고 봐요. 멜로디나 랩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훅이라고 하는 정말 기억에 딱 남는 멜로디 하나 들어가고 또 바꾸고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음악의 형태가 이제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얹히는 멜로디를 그러니까 공동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작업하고 같이 그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이게 사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왕 혹은 뭐 백성, 노예가 있었다면 왕이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모두 다 자기의 의견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음악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사회의 연관이 너무 깊죠, 음악은. 가사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갖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결국 실행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그 무수한 노력과 공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그 실행과 결과물을 AI가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스토리 드라마가 중요하겠죠. 그럴 때 필요한 건 뭘까 생각해보면 인문학이나 철학이 훨씬 더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나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철학과 인문학이 교집합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게 아티스트다. 향후는 실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는 아티스트의 정의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은 적확하죠. 그러니까 어느 때, 언제, 무슨 일이, 왜, 어떻게 이게 적확하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좀 글이 뭔가 메타포가 많이 들어가고 좀 그러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글은 이제 정확하게 활자로 박혀 있는 거고, 근데 음악은 사실은 생각마다 다르죠. 특히 연주곡 같은 거, 글이 없는 음악, 연주곡 같은 경우는 너무 아름다운데 사랑에 빠지면 헤어지면 너무 슬프게 들릴 수 있잖아요. 각자의 개인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죠. 그게 음악이고, 글은 정확하게 이 사람, 그 작가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표현하는 거니까. 음악은 이제 결국에는 듣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머리맡에 책이 몇 권 있긴 합니다. 요즘에는 좀 한류 연구에 관한 책을 좀 많이 보고 있고, 시간이 된다면 좀 장편을 좀 읽고 싶은데 좀 요즘 일이 조금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조금 이제 좀 할애하고 나면 좀 책을 좀 많이 읽을 생각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음악을 하고 소리 내고 시끄럽게 해야 되는 사람이라 도서관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 뭔가를 쳐야 되잖아요. 음악은 소리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하고 미가 있는데요. 그게 장삼도고 도미는 솔로, 그게 뭐 완전함이 아무 의미 없어요. 도미소를 딱 쳐주면 되죠. 음악은 소리니까. 저는 음악 감상실 뭐 이런데 뭐 이렇게 클래식 음악 틀어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헤드폰으로 음악 듣고 피아노 치고 그런 혼자의 시간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작업 방식이 바뀌었죠. 지금 AI 시대가 범람하잖아요. 이제 정말 큰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데 창작자들의 공포가 사실 심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다 하니까 우리가 치타보다 빨리 못 달리듯이 8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 동안 밤새서 했는데 AI가 5분 안에 하는 시대잖아요. 일종의 패러다임이 바뀌듯이 작업의 방식도 바뀔 것이고 그 작업에 대한 어떤 가치 기준도 바뀔 것이고 이런 시대가 올 텐데, 큰 물결에 옷이 젖을까 걱정보단 이 물결을 어떻게 탈 것인가,
이거를 더 연구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것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AI를 통해서 모두가 작가이고 모두가 음악가고 모두가 건축가고 그게 섞이고 그때 훨씬 더 재밌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되게 호기심도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음악을 그걸 통해서 또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실행해 나가는 그런 작곡가가 되고 싶습니다.